자, 지금까지 우리는 코틀린의 기본적인 요소를 살펴보았죠. 변수나 자료형, 연산자 등등을 살펴보았고요.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등등을 고려했었습니다. 또 함수나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살펴봄으로써 코틀린만 가지고 있는 함수적인 특징을 고려했었죠. 특히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피처가 뭐였습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피처는 순수의 함수였고, 코틀린에서는 그 람다식을 통해서 순수 함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또한 고차 함수를 공부하면서 고차 함수의 파라미터로 우리가 람다식이나 일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절차형 프로그래밍, 이를테면 C와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코틀린에서는 순수 함수, 다시 말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피처를 사용함으로써 많이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틀린만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흐름 지열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when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플렉서블한 흐름 지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이제 사실은 앞에서 이런 세 가지 변수나 자료형, 함수, 프로그램의 흐름 지열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프로그래밍도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중요하죠. 자, 그것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절차마다 어떠한 방법론이나 방법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상당히 기계적이고요, 시스테믹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프랙티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아무리 큰 프로그램이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또 에러를 줄이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크게 임퍼레이티브 프로그래밍 랭귀지, 혹은 이것을 절차형, 언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주로 로직하는 사람들이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매우 좋아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여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수 함수를 지향하고요. 자,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함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파라미터와 함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고요. 특히 여러분 익명함수요. 익명함수가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 초부터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 바로 여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사실은 여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것은요, 사실은 방법론입니다. 어떤 방법론인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어떤 엔지니어링의 하나의 방법론이고요. 문제를 어떻게 잘게 쪼개고 디컴포지션을 하고 다시 그 문제를 큰 사이즈로 컴포지션할 것인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과목이 있는가 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 과목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객체 지향 방법론, 다시 말해서 시스템을 객체로 보고 또 객체로 다루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면서 좀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언어가 바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지금 보시는 뭐 클래스나 객체 혹은 프로퍼티나 또는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코틀린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피처를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객체와 그리고 어떤 클래스, 또 객체가 갖는 프로퍼티, 또 메소드, 또 다양한 타입의 클래스, 또 특히 인터페이스 등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와 객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의 정의를 내려보고요. 또 생성자나 또 상속 다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슈퍼와 디스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내가 갖는 어떤 특정한 객체가 갖는 프로퍼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어떤 객체의 클래스의 패런트 클래스, 다시 말해서 어떤 클래스가 특정한 클래스를 상속했다면 어떻게 슈퍼 클래스 등등을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이고요. 또 어떠한 정보 은닉에 있어서 이 클래스는 매우 중요한 재밌는 피처를 갖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여기 나온 것처럼 프로그램의 구조를 객체 간 상호작용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차를 얘기할 때, 어떠한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 그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오퍼레이션들의 순서를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입력에 대해서는 혹은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러한 상태와 그리고 그러한 반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고 또 문제를 잘게 쪼개고 디컴포지션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컴포지션을 해서 큰 문제를 풀게 되는데, 바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객체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객체 형식으로, 그러니까 OOP를 지향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객체를 잘 만들고요. 또 이 객체를 사용해서 문제를 실제로 풀게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여러분께서 해보시면 C만 가지고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 우리가 이전에 알고리즘 자체를 순서, 그러니까 어떠한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만, 다시 말해서 문제를 푸는 절차에만 집중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OOP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면 상태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서 실제로 반응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있어서 재사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러다임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코틀린은 바로 이 OOP를 지원합니다. 자, 객체 지향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는 쭉 열거만 하겠습니다. 뭐 추상화라든가 인스턴스, 그리고 인헤리턴스 상속, 그리고 폴리모피즘 다형성, 캡슐화, 그리고 메시지 샌딩, 메시지 전송, 혹은 어소시에이션 등등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는 어떠한 부류나 계층, 등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대상을 분류하고 그것을 어떠한 특징 혹은 활동으로 기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클래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클래스는요, 내부적으로 속성과 동작,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그 자료 구조를 공부하셨으면 ADT라고 있죠. Abstract Data Type이라고 있는데 ADT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특징을 구분을 하죠. 예를 들면 FIFO다 아니면 LIFO다 그런 특징을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을 쭉 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 역시 이 클래스가 갖는 어떠한 속성들과 그리고 이 속성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함수 혹은 동작 활동으로 어떤 클래스를 구성합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만 속성과 동작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에는 엄청나게 많은 피처가 있을 수 있겠죠. 이름도 있을 수 있겠고 고향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어디 학교 출신이다 있을 수 있겠고 사람의 피부 색깔부터 시작해 다양한 피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를테면 학생의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과 혹은 클래스와 학번 혹은 뭐 학생 번호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동작하는 것, 이를테면 성적을 업데이트한다든가 아니면 반을 옮기는 행동 이런 것 등등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추상화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특징만을 가지고 어떠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을 클래스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것을 추상화라 합니다. 관련 용어로서 여러분 클래스를 분류나 범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property 혹은 attribute 또 variable 변수 혹은 field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property를 우리가 오퍼레이션하는 어떠한 함수를 메소드 혹은 내장 함수 혹은 동작 행동으로 표현하고요. 또 어떤 클래스가 객체화되면 다시 말해서 어떠한 클래스가 인서션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객체 혹은 인스턴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실제 객체로 만드는 것을 객체화 혹은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는데 아래 보시는 것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한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클래스를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어떠한 도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클래스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의 속성, 이를테면 데이터, 필드, 프로퍼티 등을 두 번째 칸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칸에는 지금 함수, 메소드나 오퍼레이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속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속성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타입이 있죠. 그리고 타입의 기본 값이 이렇게 디폴트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O 앞에 마이너스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지금 함수를 보시면 플러스가 있겠죠. 이것을 보통 가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이너스는 보통 우리가 프라이빗 변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퍼블릭 함수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어떠한 변수가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퍼블릭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식성은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금 이게 하나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함수들의 구성, 클래스들의 구성을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표현합니다. 이를테면 상속 관계라든가 아니면 의존성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소시에이션, 어떤 관련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어소시에이션을 얘기하는데, 그런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전체 시스템에서 이 클래스가 유일하다, 혹은 이 클래스에 디펜던트한 것이 몇 개다,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라는 것은요, 어떠한 대상의 특징을 골라내서 그 특징들만을 모아놓은 것들을 클래스라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특징을 추출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통 추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추상화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있어서, 여기서는 새가 나오죠. 새에 뭐 우리가 이걸 대상을 요 새라는 어떠한 오브젝트를 특징적으로 얘기할 때 이름을 쓰자, 혹은 날개의 개수를 쓰자, 혹은 부리의 모양을 쓰자, 아니면 색깔을 쓰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새의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는 특징들이고요. 그리고 이 새는 뭐 난다, 그리고 이 새는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fly와 sing을 이 새가 할 수 있는 행동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날개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나는 행동 등등을 뽑아내는 작업을 추상화라고 부르고요.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속성과 동작을 골라내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통 클래스라 부르는 것이죠. 자, 이제 코틀린에서는 어떻게 클래스를 선언하는지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클래스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 이제 클래스의 다양한 속성들, 그리고 그 내장 함수, 메소드들을 선언하는 것이죠. 물론 아예 이렇게 그 중괄호를 생략해서 빈 클래스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선언하죠. 클래스와 클래스의 이름과 프로퍼티, 이를테면 name이나 또 wing이라든가 beac과 같은 그러한 데이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그리고 singing이나 아니면 fly 같은 그런 행위를 갖는 메소드 등이 이제 클래스의 주요 특징을 이루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좀 더 보시면, 앞서 우리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정의한 bird를 우리가 코틀린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자, 앞에 있는 var라고 되어 있는 프로퍼티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name이나 wing이나 beac이 있고, 타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기값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함수들, 메소드들은 역시 for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있고, 파라미터가 있고, 실제 body가 올 수 있고, 아니면 함수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그냥 클래스와, 지금 현재 이 bird에는 초기화할 때 주어지는 값들이 없죠. 그래서 빈 괄호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객체로 만들게 되는데, 그 객체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val과 함께 혹은 bar와 함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다 컬러, 자, 블루라고 되어 있죠. 이제 코코의 색깔은 블루로 업데이트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코코의 그 행위, 뭐 fly라든가 singing 이런 것들을 따로 이 안에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보시면 fly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프린트 했죠. 프린트 하죠. 그리고 자, 윙이 몇 개다는 거, 여기 윙이 지금 2죠. 그래서 2반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sing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3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 4이 3이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여기에 한번 프린트하게 되는데, 그래서 sing for 3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함수, 그러니까 어떠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 또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객체와 인스턴스를 좀 정리해 보면 둘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인스턴시에이션 시키면
즉 인스턴스로 만들면 그걸 객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인스턴스는 어떠한 프로토타입을 실제 어떤 대상으로 생산을 하면 또 만들면 그것을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비슷하게 어떠한 클래스, 템플릿 혹은 어떠한 프로토타입을 객체화시키면, 다시 말해서 인스턴시에이션 시키면 그것이 객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버드라는 클래스는 일종의 선언이고 프로토타입이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메모리로 올라와서 실제로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컨텍스트를 지닌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객체라 불리는 것이고요. 또 객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메모리 영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클래스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내고 또는 구체화 혹은 인스턴시에이션 됐다 혹은 인스턴스화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리면 프로세스가 되거나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클래스를 프로그램 내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그 객체가 움직이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냥 클래스는 하나의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우리가 버드라는 클래스로부터 코코라는 실제 인스턴스 혹은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버드는 하나의 그냥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